요즘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인데요. 베네수엘라가 뉴스나 유튜브 소재로 자주 보이는 이유는 최근 몇 년간 국가 경제 시스템이 엉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엔 포퓰리즘, 인플레이션, 경제 위기 같은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고 잘 살다가 정치적 문제로 위기에 빠진 나라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또 국내 정치인들은 우리나라도 자칫하면 베네수엘라 꼴 난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런 베네수엘라를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은 대체 베네수엘라가 과거엔 얼마나 잘 살았을까라는 점입니다. 원래부터 부유한 국가가 아니라면 굳이 사람들이 비교하지도 않았을 거고 포퓰리즘의 대명사가 되지도 않았을 텐데 대체 얼마나 잘 살았던 건지. 지금은 한 해 인플레이션이 6만%가 넘고 가스와 전기가 없어서 석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베네수엘라 사람들, 이런 베네수엘라의 전성기 시절은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공과 기회의 땅, 미국을 비유하는 말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성공을 위해 미국 이민을 꿈꿀 때 바로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흔히 한 국가가 잘 살게 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민을 꿈꾸는 건 당연한데 1950년대 베네수엘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같은 국가였습니다. 같은 남미 대륙 국가들뿐만 아니라 저 멀리 스페인 같은 유럽에서도 베네수엘라로 이민을 꿈꿨는데 지금 300만 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다른 나라로 탈출한 걸 생각해보면 완전 정반대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또 베네수엘라는 석유 때문에 아메리카의 백만장자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죠. 석유 수익으로 인프라에 신경을 썼는데 수도 카라카스가 해발 900m에 있고 주위에 산들이 많았음에도 고속도로나 터널 같은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으며 현대식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한때 중남미 대륙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바로 카라카스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이 잘 살면 여가 생활을 즐길 여유가 생깁니다. 베네수엘라 지도를 살펴보면 1년 내내 날씨가 좋은 카리브 해변이 있는데 50년대와 60년대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곳에서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근처 1급 호텔엔 항상 사람들이 붐볐고 또 이때 베네수엘라가 위스키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잘 살고 파티를 즐겨 했다는 얘기겠죠. 베네수엘라가 잘 살았을 때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이야 말할 필요 없이 다른 남미 국가들보다 월등하게 높았는데 국민당 GDP 소득도 1950년대 전 세계 5위였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화폐인 볼리바르도 달러와 비교했을 때 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마이애미 같은 곳에 자주 놀러가서 소비를 즐겼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휴지 한 개 사려면 옆에 지폐를 산처럼 쌓아놔야 살 수 있다는 사진을 아마 인터넷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70년대와 80년대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베네수엘라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안정화되고 실업률은 떨어지면서 남미 국가들 사이에선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국가였습니다. 한마디로 과거 베네수엘라에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남의 나라 얘기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당시 정치적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이야 베네수엘라가 포퓰리즘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이 시절엔 정치가 나름 안정된 국가였습니다. 1958년 베네수엘라는 군부 독재자였던 마르코 페레스 히메네스를 몰아내고 일명 제4공화국을 건설합니다. 후고 차베스가 1999년 제5공화국을 만들기 바로 직전의 시기죠. 제4공화국은 스페인어로 푼토피오라 불리는 일종의 조약으로 탄생했는데 이 조약의 핵심 내용은 베네수엘라 주요 정당들이 모여 서로 싸우지 말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 시스템 한번 세워보자였습니다. 이전에 베네수엘라는 군부에서 자주 정치에 개입하고 상권 분립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민주주의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새 정당이 모여 정기적인 선거를 약속하고 제대로 된 정권임을 약속한 거죠. 다른 중남미 국가가 60년대와 70년대 좌파와 우파의 분열로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는 사이 베네수엘라는 어느 정도 일찍이 민주화를 이루며 정치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국가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잘 살았던 베네수엘라는 검은 황금 석유를 등에 업고 영원히 부국으로 남나 싶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의 모습에만 집중하는 대신 과거 전성기부터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정치적 결정, 경제 정책의 중요성을 분석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